네, 안녕하세요. 이길저길 각자만의 길을 열심히 걷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도저도의 혜정. 동형입니다. 네, 동영님, 오늘은 저희 이도저도 시즌 1이 마무리되는 특별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도저도는 SIO가 만나왔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시작하게 된 콘텐츠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옷 3기로 함께한 팀들을 오늘로써 모두 만나게 되는데요. 시즌 1을 마무리하고 재정비 시간을 가진 후에 저희가 다시 찾아올 예정입니다. 네, 다음 시즌 이도저도는 참여한 청년들이 주신 다양한 컨텐츠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만들어 가볼 예정입니다. 동영님의 성수 맛집 브이로그 탐방하는 이맛 저맛, 그리고 동영님의 춤추는 브이로그 이춤저춤, 그리고 동영님의 책 리뷰 브이로그, 이 책 저 책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 듣는데요. 그 아, 앞에 아니신데. 제 이름이 붙는지는 다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하는 게 아니었군요. 네. 어떤 콘텐츠가 괜찮을지는 여전히 논의 중인 겁니다. 네. 그리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시작했던 저희의 목적은 변함이 없을 거고요. 대신에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돌아올 거니까 이제 시즌 2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즌 1이 끝나지 않았죠. 저희 오늘 이도저도 시즌 1 마지막 에피소드에 함께해 주실 게스트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옷 3기 참여팀으로 활동했던 가톨릭대학교의 3J 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좀 입을 풀 겸 이도저도에 오신 소감이랑 간단하게 그냥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해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다른 팀들 보니까 계속 뭔가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팀은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돌까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3J 팀의 조연정입니다. 오늘 원래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긴장이 안 됐는데 막상 들어오니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끝났나요? 저 할까요? 저는 3J 팀의 김서정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을 해보는 게 처음이라 많이 떨리는데 오늘 잘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저는 3J 팀에 까먹고 있었지만 팀장이었던 장영윤입니다. 지금 뭔가 친구들이랑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고 좀 오글거리기도 하는데 오늘 얘기 잘 나누고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3J 팀 여러분들을 오늘 처음 뵙는데요. 지난 사전 미팅 때 나누신 세 분의 이야기를 동영님께 간단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황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서 입도 풀고 그거 관련해서도 좀 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전해 들은 소재들로 좀 근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정님부터 여쭤보자면 팀에서 유일하게 지금 학교 재학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틈틈이 여행도 좀 다녀오셨다고 들었었는데 좀 네.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일단 네, 저희 3J 팀에선 저만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여행 같은 경우에는 21살이었나? 그때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여행을 좀 다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엔 여름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를 갔다가 이번 2월에 겨울에 이제 삿포로를 갔다 왔어요. 네, 이것도 원래 7월에 그렇게 여행을 급하게 갈 예정이 아니었는데 뭔가 지금 이 학생 때 아니면 더 이상 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막 들고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정말 얼마 안 남았다 해가지고 미친 듯이 막 이렇게 간 거였거든요. 어디를요? 21살 때도 이제 도쿄를 갔고 네네. 이제 7월에 쿠알라룸푸르를 가고 네. 네, 2월에는 이제 또 저랑 같은 교양 수업을 듣는 이제 중어중문학과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원래 모르던 사이였는데 이게 수업 강의실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가 맞나 하고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업 이름이 안 적혀 있어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옆에 또 다른 한 학생이 고민을 하길래 물어봤죠. 여기 이 수업 맞냐? 그래가지고 이 수업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그때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일본어 인문학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을 계기로 친해져가지고 이제 그 친구랑 삿포로를 갔다 왔어요. 오, 교양 수업에서 만난 친구랑 그럼 여행까지 네. 다녀오신?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후에 또 여행 다녀온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는 아까 자기소개했던 순서로 가볼게요. 서정님은 지금 휴학 중이라고 들었고 네. 명윤님이랑 같이 중국 교환학생을 다녀오셨고 또 두 분이서 룸메이트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두 맞아요. 분의 근황을 좀 같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언제 다녀오신 거고 어느 기간 동안 같이 보내셨는지 시간을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4개월 정도 중국 상해 외국어 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하다가 왔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룸메이트로 두 분이서 지내신 거예요? 네, 아니면 둘이요. 2인실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좋았고 정말 잘 안 일어나가지고 제가 맨날 깨워주고 그랬던 기억이 알람 안 맞추고 잤어요. 맨날 그냥- 깨워줘가지고. 그냥 알람조차 맞추지 않고 제가 알람이었죠 그냥. 근데 그게 날 수도 있어요. 그 어디 놀러 가거나 같이 친구들이랑 자게 되거나 하면 네. 꼭 있는 알람 빌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거든요. 그게 될까봐. 아 그게 정말 저라서. 배려심이 저라서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관점이네요. 오늘 네. 맞거든요. 가족들한테는 이미 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어떻게 근데 상해에서의 그러면은 한 5개월 맞나요? 5개월 정도 네. 계신 것 같은데 상해에서의 경험은 좀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그쵸? 생각보다 네. 뭔가 그렇게 다르지 않고 한국이랑 그냥 진짜 적응도 금방 해서 한 2일 정도 만에 적응을 해가지고 완전 막 현지인 마냥 그냥 막 무단횡단도 이런 말도 전안 했어요. 좀 새치기 이런 것도 조금씩 하고 완벽 적응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게 일상. 현지인 예. 마냥 무단횡단도 하고 이런 말 하면 재밌네요. 되나? 그게 일상이군요. 네, 좋아요. 그럼 근황을 오늘 근데 주제가 어차피 근황이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네. 좀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지난번 사전 미팅에서 이제 세 분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었고 무슨 이야기로 좀 오늘 주제를 잡을까 해봤을 때 집에서 어쨌든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이 다 다르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 두 분은 룸메이트로 같이 갔는데도 경험이 다르시고 그럴 수 있으니 그래서 오늘은 무슨 주제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집 떠나면 고생일까?라는 거를 좀 주제로 집 떠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질문으로 그냥 가볍게 세 분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연정님부터 제가 물어볼 것 같은데 집 떠나면은 고생이다라는 말에는 동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렇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확실히 네. 한 70% 정도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고생이다의 네. 70%. 왜요? 네. 이게 되게 자취를 하다 보니까 네.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제가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뭐 공과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공과금 내는 것도 이게 잠시 집을 비웠더니 이게 날라오면은 제때 내야 되는데 맞아요. 제때 안 내면 연체되잖아요. 네. 그것도 계속 신경이 쓰이고 과태료 붙고. 네. 그리고 어제 또 생긴 에피소드인데 어제 집에 한 11시 반 넘어서였나? 자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알람이 무슨 그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이렇게 눈을 떴는데 그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딱 든 생각이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장난쳤나? 근데 그 사람들 복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다들 막 문을 열고 닫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내일 또 수업을 가야 되니까 태블릿이랑 이제 모자 쓰고 바지도 청바지를 갈아입고 그러고 뛰쳐나갔거든요. 근데 진짜 혼자 사는데 그런 경험을 하니까 좀 당황스럽고 나 정말 혼자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확 들었었어요. 결과적으로 불은 아니었던 네. 거죠? 다 나와서 막 이렇게 뭐지 하고 있다가
한 10분 후에 다들 들어가길래 음.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네. 다행이네요. 그게 오작동을 실제로 몇 번 하는 걸 제가 봤어서 저희 집도 그러거든요. 근데 16가구가 이제 한 건물에 있는데 처음엔 다 열심히 나왔어요. 이게 3번 되니까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큰일이네요. 예. 근데 그러다 진짜 한 번 나온 거예요. 연기가. 그러니까요. 예, 집에서 뭐가 타서 그 후라이팬 같은 데서 뭐가 타서 이제 연기가 계속 나와서 한번 진짜 냄새가 난 거예요 어느 날은. 그래서 그 이후로 또 근데 오작동했을 때 한 몇 번 나오시더니 다들 어떡해. 나오셔서. 완전 불감증이. 진짜요. 근데 아마 얘기하신 게 모든 걸 결정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게 한 70%가 되어 버리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좀 고생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신 거 아닐까 뭐 짐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순서를 돌았나요? 영륜님으로 그러면 단칙적으로. 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집 어. 나가면 개고생이란 말이 사실 집을 뭔가 그냥 제 본가를 떠나서 그냥 중국에 살던 기숙사 뭐 이런 것까지 합해도 좀 개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굉장히 내향형인 사람인데 집을 오랫동안 이제 좀 밖에 몇 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냥 집에 돌아가야 된다. 아, 나 진짜 이제 가야 돼. 너무 힘들어 하는 순간이 와서 그냥 살짝 성격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집을 나가면 기가 빨리기 시작하고 네. 집에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집 나가면 개고생이란 말에 완전 공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서정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고생이라기보단 자유가 좀 더 많아지니까 또 좋은 점도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숙사 살 때 중국에서 기숙사 살 때는 먹고 싶은 음식 이런 거 엄마한테 허락 안 받고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자고 늦잠 자고 이런 약간 생활 패턴에 대한 간섭 같은 게 네. 집에서보단 없으니까 좀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저는 집 나가도 여러 재미를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세 분 다 일단 집을 떠난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본가를 떠난다는 의미에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동의하는지 물어보시면은 저는 본가를 떨어져 산 지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고생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가 가면 고생이에요 이제. 제 방도 없고요. 가면 거실에 그냥 이불 덮고 자야 되고. 그 제일 뻘쭘한 게 보통 집에 본가 가 있으면 뭐 집에 침대에 있거나 집에 책상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그냥 앉아서 핸드폰 하거나 뭐 다른 일 책을 읽거나 다른 일을 하는데 집 가면 그러니까 집 안에서 제가 뻘쭘해요. 어디가 있던 좀 내 공간이 아닙니다. 되게 손님 같이 이렇게 아. 계속 서성이고 아. 어색하게 괜히 냉장고 열고 TV 껐다 켜고 동생 뭐 하나 쓱 보고 제가 있을 공간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집인데 빨리 집 가고 싶다 약간 그래서 빨리 지금 서울로 돌아오고 싶다 이 생각. 네, 보면 안 되는데. 되는데. 열심히 보시잖아요. 네, 가족분들. 큰일 났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고 혜정님은요? 저 오늘따라 아무 생각 없이 듣고만 있었네요. 무슨 말할지 생각도 안 하고. 저는 집 떠나면 고생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고생 맞는데 이제 뭐 이후에 얘기할 거랑 좀 연결되겠지만 내가 돌아다닌 만큼 그게 내 영역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한 번 가보면 약간 두 번째 가봤을 때 좀 덜 낯설고 덜 두렵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제가 돌아다닌 만큼이 약간 내 땅이다. 약간 내 영역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고생했지만 그 네. 가치는 있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네. 개고생 맞긴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문 좀 더 몇 가지 세부 요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예. 이런 느낌입니다.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한 게 있는데 제가 그냥 슬쩍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다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거꾸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집을 떠나서 뭔가 즐거웠던 경험이 있다면? 이란 질문이 하나 있고
반대로 이제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좀 구체적인 게 되겠죠.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서. 그리고 집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건 좀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라서 뒤로 미뤄도 될 것 같고, 이건 뭘까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자취 경험. 이거는 이렇게 갔을 때 어떤 기분일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요 정도에서 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까요? 저는 두 분이 일단은 집을 떠나서 해외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으니까 즐거움이 더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레짐작은 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웠던 것만요. 즐거웠던 네. 거. 5개월 동안 계셨는데 네. 즐거워. 저는 먹을 거를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물가가 엄청 싸요. 그래서 막 메뉴 같은 거 고를 때 엄청 많이 시켜 먹고 이래도 뭐 네. 나 혼자 먹으니까 엄마가 그만 먹어 이런 거 안 듣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디저트까지 야무지게 먹고 그랬던 게 전 제일 재밌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많이 먹고 내 맘대로 먹을 수 있는 거. 먹는 거 너무 좋아. 메뉴 선택 다 내가. 하루에 최대 몇 끼까지 드셔보셨어요? 하루에 최대 세 끼. 새끼인데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고. 네, 디저트도 먹고. 아, 집에서 네. 먹다니까. 집에서 제약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건 아닌데 약간 그만 좀 먹어 이런 소리 듣는 게 아. 약간 짜증 나거든요. 즐겁게 먹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 순간 즐겨야 돼. 지금 약간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집을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간섭을 떠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집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럴 수도 있네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자취하면 또 행복해지실 수도 네, 있고. 맞아요. 두고 봐야겠네요. 네, 자취해도 한국에서는 디저트까지 야무지게 먹으려면 어. 이제 통장이 네. 나만하지 힘들 않겠죠? 것 네. 저도 같은 맥락으로 이제 또 중국이 다 음식뿐만 아니라 그냥 물품 같은 것도 엄청 저렴하고 하니까 저는 쇼핑 이런 거를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중국은 전자상거래 거래가 엄청 발달해서 사실 직접 오프라인으로 사기보다 그 이제 보통 한국에도 많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게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게 한 번 그냥 결제하면 바로 결제가 되니까 5초 안에, 그리고 엄청 너무 저렴하고 한국에 거의 반의 반값이니까 이거를 한국 가서 사는 것보다 중국에서 열심히 사서 가져가는 게 한국 가면 어차피 비슷한 동일한 맞아. 제품을 팔 건데 그렇죠.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현지에서 구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막 쇼핑하면서 행복해지고 막 택배 네. 하나씩 올 때마다 막 택배 찾으면서 행복하고 했던 게 그런 게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가서 도파민에 엄청난 이걸 멈춰줄 네. 사람은 있어. 브레이크를 아무도 안 걸어주고 그냥 옆에 계속 막 격려, 막 더 많이 먹어라. 더 많이 살아. 지금 아니면 된다. 네. 또 한국에 돌아가긴 해야 되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연정님은 여행으로 또 가보셨을 거니까 네. 또 여행의 경험도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즐거웠던 경험 하나 공개해 주신다면요. 저는 제가 해외여행을 이제 본가 친구들이랑 가면서 처음으로 이제 스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저는 해외 나가는 걸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그 모든 이제 딱 나가는 순간 모든 게 다 새롭고, 그런데 이제 새로워서 또 두려울 수 있는데 오히려 새로워서 저는 좀 더 약간 해방감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약간 뭐 솔직히 다 처음 가는 길이고 다 이제 모르는 건데 그냥 잘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길을. 근데 그걸 잘못 들어도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이게 뭐 잘못 가면 뭐 어떻게 다시 내려서 다시 가면 되지, 약간 이런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더라고요. 이게 친구들의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들 그냥 지금 순간을 즐기자, 이게 되게 강해가지고
전 이제 해외 나가면서 그런 감정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왔어요. 되게 정말 자유란 이런 거구나. 오.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신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잘 얼굴이 보여가지고. 진짜 다들 여행 스타일도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물론 다들 일찍 나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몸이 안 따라주는 근데 그런 거에도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뭐 가다가 야 얘들아 미안해 길 잘못 들렀어 이래도 아니야 덕분에 지금 이렇게 새로운 풍경을 보고 있다 그런 식이었어가지고 네 원래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여행을 통해서 되게 사람이 좀 긍정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일단 여행 메이트 분들도 되게 좋은 분들인 네. 것 같고 부럽네요. 이게 근데 친구들이랑 간 여행이고 이제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면 어쨌든 누군가랑 같이 가면 궁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궁합이 되게 잘 맞는 친구들이랑 가신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고 또 약간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최근에 막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시면서 혼자 갔던 뭐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이나 이런 것도 있으셨나요? 혼자 이제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은데 네. 차마 가지는 못하고 있고 무서워가지고 국내 여행도 혼자서는 잘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가면 그냥 혼자 영화 보러 가는 정도? 근데 딱 그 정도까지만 혼자 해보고 영화 보러 가는 길이 여행처럼 근데 갑자기 표 다음 날 건데 오늘 약간 근데 그때는 약간 생각보다 혼자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네. 굉장히 좀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집에서 네. 나가는 것 자체가 그냥 아침에 딱 눈 뜨면 그냥 좀 더 자면 안 되나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약간 좀 일 처리하듯이 영화를 보러 가긴 했어요. 그렇구나. 그럼 저 약간 제 그냥 추측이지만 연정님이 혼자 여행을 가시면 그 친구들이랑 여행 가셨을 때 느껴졌던 뭐 그런 해방감이라든지 두려움은 잘 안 느끼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죠? 친구들이랑 많이 가보셨다고 했으니까. 네. 되게 조합이 되게 좋은 조합. 그러니까요. 부럽다. 그 약간 다들 여행 갈 때 어느 정도로 진심이냐면 이게 한 친구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다른 친구 한 명이 진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해요. 막 순간순간을 즐기고 이 모든 걸 다 남겨야 된다.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그냥 유튜브 영상 찍듯이 막 다 찍고 다니고 자기 혼자 카메라 켜면서 방금 있었던 일들 막 자기 혼자 말하면서 그걸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영향을 받아서 여행을 가면은 그 여행 분위기에 맞는 테마곡이나 그런 걸 항상 정해서 가요. 그래서 그거를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계속 듣는 거예요. 이게 대박. 진짜 좋은 게 친구들이랑 이제 도쿄 여행을 첫 여행으로 갔는데 저는 이제 거기 일본을 가니까 J-pop 플레이리스트를 쳐가지고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뽑아서 이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막 네. 그걸 들으면서 막 다니고 하다가 친구들이랑 이제 아침에 준비를 하는데 이게 플레이리스트에 저장은 안 해놓은 곡인데 그때 이제 한창 쇼츠였나? 네. 그 폴라로이드 러브라는 노래가 엄청 막 이렇게 나올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하면서 그냥 그거 흥얼거렸는데 한국 돌아오니까 그 노래가 이제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걸 계기로 이제 그런 테마곡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준비를 하다가 친구가 맨날 이제 헤어스프레이를 뿌렸거든요. 앞머리 때문에. 그 헤어스프레이가 냄새가 있는데 향이. 네 기억이 이제 나요. 한국 와서 나갈 때 친구 헤어스프레이 딱 뿌렸는데 내가 지금 방금 도쿄 온 것 같아 아. 이러면서 그런 느낌. 네. 그렇군요. 와, 저는 혼자 갈 때 그래요. 혼자 놀거나 혼자 뭐 할 때 약간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패턴을 좀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같이 가면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이드가 되어야 해요.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조합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조합은 뭐였냐면 그냥
제가 잘못 가도 잘 가는 줄 아는 사람. 간섭 안 해. 아 여기였어. 그래서 저도 잘못 왔지만 이런 거라고 쑥 넘어가고 와. 그럼 좀 편하고 그런 적도 있었던 게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이 나고 저는 하여튼 혼자 가면은 혼자 놀면은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히 같이 가는 게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조금 더 용기를 얻어요. 친구들을 통해서. 네. 지역 사람들한테 말도 슬쩍 걸어보고 친구들 같이 있을 때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그 나라 언어 몰라도 그냥 냅다 가서 아무렇게 그냥 번역기 돌리면 되겠지 이러고. 자신감이 붙는 거죠. 네. 내가 틀려도 뭐 어쩌라고 어쩌고. 일단 옆에서 뭐 좀 커버를 해주겠지 네. 그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좋아요. 딱 이제 가면은 한 명이 이제 길을 찾으면 다른 한 명은 이제 열심히 사진을 찍어주고 막 그런 게 딱딱 돼가지고. 티키타카가 엄청. 네. 그 조합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아마 평생 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 유튜브 올려주세요. 그러게요. 대리만족 좀 하려고 저희도. 근데 동욱님은 이렇게 힘드셨나 봐요. 왜요? 그 전에 이렇게 그룹으로 여행을 가셨던 경험이 왜냐면 아까 이제 연정님께서 그 얘기 해주셨을 때 막 너무 막 아 그래요? 막 이런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요. 네. 그러시군요. 안 좋았다는 건 아닌데 네네. 예, 말씀 갔다 잘하셔야 오면은 갔다 오면 좀 스스로가 피곤함을 느끼더라. 그렇군요.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일을 하는 거죠. 그 영화관 가듯이 아. 반대로 이 여행을 해내야 한다. 그런 거죠. 잘라주세요. 은지님이 자꾸 뭐 요구하지 말래요. 네. 이렇게 말한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자르면 되지 이렇게 이제. 네. 그러면은 두 분도 중국에서 아마 여행도 네. 가셨을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얘기하셨던 즐거움은 사실 집과 이제 쇼핑에 있었던 거 뭔가 저희들이 같긴 도파민 하지만. 중독이고 연정이 막 자유를 찾았다 이러는데 저희는 뭐 맛있게 먹고 사기만 했어요. 두 분 입장에서는 좀 힘들었던 거 음. 왜냐하면은 멀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힘들어. 집이 그립지 않으셨나요 혹시? 저는 이제 근데 확실히 좀 네. 후반부 가서는 이제 거의 집 돌아가기 한 달 전, 귀국 한 달 전부터는 뭔가 진짜 한국 너무 가고 싶다 이 얘기를 사실 좀 많이 달고 살긴 했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그냥 뭔가 막 뭐가 한국에 무언가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희 동네, 그냥 우리 집 앞 막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집 앞 편의점 이런 되게 사소한 것들이 엄청 그리워지는 시기가 오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힘들지 않았어? 옷걸이. 옷걸이. 저희가 방에 옷걸이가 없어요. 옷장이 작아가지고 네. 코트 몇 개 걸면 다 차서 음. 새로운 옷걸이 하는 그 행거를 사야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23위안인가? 한 4천 한국 돈으로 네. 4천 4,000원 주고 싼 거 가요? 네, 그냥 완전 플라스틱으로 된 거 싼 거 사가지고 초반에 샀는데 영윤이 행거가 유독 좀 이상한 거예요. 옷을 걸면 걸수록 애가 피고 점점 근데 몇 번 쓰러졌다 다시 살리고 쓰러졌다 다시 살리고 해서 거의 한 달 전까지도 계속 속을 썩였어요. 근데 결국 사셨죠? 네, 한국 돌아가기 한 달 전에 정말 아까웠지만 재구매하셨어요. 재구매해서 23위안 아끼겠다고 3달 버텼는데 마지막 한 달 전에 막 새벽에 자고 일어나는데 제 몸 위에 행거가 어머 깜짝이야. 되게 살아있는 친구인가 봐. 그래가지고 그런 힘들었던 경험이죠. 제 삶의 낙이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막 행거 고치고 그냥 데려오지 그랬어요. 그러려고 했는데 쓰레기통으로 넣어줬습니다. 맞아 그런 거가 진짜 찝찝한 거잖아요 사실은. 얼마 하진 않는 건데 뭔가 사긴 아깝고 예. 한 달 지는 거 뒤면 같고. 집에 가는데 이거 해야 되나? 계속 속을 썩이는 그런 거. 힘들었던 경험 없으세요? 힘들었던 그러니까 경우 행거가 제일 네. 힘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러면 전반적으로 행복한 거 같은데. 괜찮죠. 외국이니까 언어적인 문제가 맞아. 제일 그러니까. 힘들지 않았나. 저는 그 완전 초반에는 이게 막 어플 사용하는 법도 잘 모르니까 되게 많이 헤맸었는데 어느 날 이제 새벽에 교통수단이 끊기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완전 초반이어가지고
그 택시 어플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그냥 한자도 못 읽고 잘 그냥 아무거나 막 눌러서 이렇게 불렀는데 그냥 제 위치에 찍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어플 자체에서 그 부분이 주차 금지 구역이어서 그냥 저랑 제일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택시 기사님은 그 여기 제가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왔겠죠? 네.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냐 하는데 저는 그 치킨 된인데요 하는데 막 거기서는 뭐 없는데 너 없는데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시고 그런데 저는 말이 너무 빠르니까 못 알아듣겠고 근데 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막 못 알아듣겠고 막 뭐라는지도 모르고 막 소리를 지르시고 막 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막 멘붕이 오고 네. 그때 막 늦은 시간이라 무섭기도 했고 해가지고 뭐 그 택시는 결국에 이제 취소를 하고 어떻게 다음 택시 타서 집에 잘 가긴 했는데 이렇게 초반에 막 언어적인 부분이 안 되고 이러니까 되게 답답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그런 건 진짜 당황스럽죠. 뭔가 사실 의지를 했던 거잖아요. 우리 그 앱이나 이런 거에 의지를 했는데 맞아요. 그게 갑자기 먹통이 되는 순간 온전히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러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여행에도 두려움이랑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친구들이랑 갔을 때 그런 상황이 오면은 긍정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안 찍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적 있어요. 비행기 띄울 뻔한 적. 놓칠 뻔했다는 거죠? 네. 아. 타야 되는 네. 시간이 있었는데 네. 저희 그거 탔어요. 그 뭐라 해야 되지? 경비. 네. 골프 같은 거. 네. 네. 그걸 타고 가서 막 미친 듯이 뛰고 그때 친구들이 전부 다 욕하면서 뛰었거든요. 다들 정말 여유롭게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 그 수화물도 네. 그 기내 수화물이 계속 초과가 돼가지고 거기서 시간 다 잡아먹어서 네. 열심히 뛰어서 막 갔는데 네. 이제 외국이잖아요. 이거 물품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뭐라 하는데 뭐라는지 모르겠고 근데 마음은 나는 급하고. 급해 죽겠고 네. 그래서 막 뭐라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앞에 사람 막 다 따라하면서 막 이렇게 가고 막 그러면서 그때 진짜 다들 내색은 안 했겠지만 머릿속으로 진짜 비행기 띄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친구 한 명은 나중에 물어보니까 근데 자기는 뭐 띄웠어도 오히려 좋아였을 것 같기도 하다고 왜냐면 떠나는 게 아쉬워서. 너무 좋다. 세부 어떠세요? 오히려 좋아가지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돈이 많은 상관없어요. 돈과 시간이 많은 상관없는데 맞아요. 보통 대개의 경우 둘 다 없거나 둘 중에 하나는 없으니까 그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혼자면 진짜 멘붕일 것 같고. 와. 동료가 있으면은 야 이런 재밌는 일도 네. 있잖아. 막 이러면서. 네. 맞아. 평생 이제 네. 그거 얘기만 하고 죽을 때까지 그 얘기하고 이제 맞아. 이제 그런 저도 진짜 거죠. 공항에서 목에서 피만 날 때까지 뛰어본 적 있거든요. 비행기 타기 전에. 근데 엄마랑 뛰었어요. 그래서 다시 경험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점점 제의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항에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해외선 탈 때는 디폴트가 3시간, 4시간 전에 도착하는 거. 가서 다 체크하고 네, 그 앞에서 그 게이트 앞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일찍 가야 된다. 저는 그 말레이시아 갔을 때 네. 그 여행이 역대급으로 진짜 급하게 간 거였거든요. 비행기를 뭐 2주 전에 예매했나? 오. 그리고 전날까지도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전날까지도 유심칩 구매를 계속 막 찾아보면서 하다가 이제 임박하니까 인천공항에선 수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임박하셨나 보네요. 네. 아마 거의 전날에 예매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쿠알라룸푸르 공항 가서 수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웬만하면 다른 나라 가서 유심칩을 찾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그쪽으로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나름 저는 괜찮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공항 구경도 하고. 긍정적으로. 맞아, 뭐 여행 계획이나 뭐 유심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비행기는 좀 다른 이슈예요. 저도 다른 거는 막 가기 전에 이제 막 계획 하나도 못 세웠는데 어떡하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갔는데 뭐 하루 날리는 거랑 비행기 날리는 거 약간 달라가지고. 맞아.
또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시면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좀 아마 깜깜한 것 같아요. 네. 그 서정님도 얘기를 했었나요? 아주 힘들었던 네. 경험. 행거 보고 즐거웠다는 것까지 얘기. 대체로 즐거우셨던 것 같긴 네, 한데. 대체로. 힘들었던 경험. 저도 약간 언어 문제랑 약간 연관되는 건데 새 학기가 시작하고 이렇게 반이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반이 이루어지면 네.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제 중국어로 대화를 하면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약간 내향적이고 한데 언어까지 조금 힘드니까 친구들 사귀는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소통과 관련된. 네 맞아. 근데 친해지고 싶기는 했나요? 약간 아, 그게 네. 좀 다른 걸 수도 있어서. 친해지고 네. 엄청 친해지고 싶었죠. 근데 어, 약간 네. 먼저 다가가서 약간 친구하자 이게 네, 좀 어려운 어렵죠. 제 네. 성격이 좀 성격도, 어려워서 네. 다가와주길 바랬는데 없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나도 다가가야겠다 다짐하고 열심히 친구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 나와서 뭔가 친구를 만든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사실 먼저 와도 당황스럽고요. 당황스러워서 먼저 와도 당황스럽고 아 내가 가도 뭐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헐트 프라이즈로 이제 해외에 갔을 때 거의 눈만 마주치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오. 솔직히 처음에는 좀 인간 괜찮았는데 계속 다가오니까 이제 공포스러울 때가 조금 있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좀 쉬고 싶은데 이제 저를 쳐다보면 아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먼 해외에 와가지고 힘들어하니까 이제 계속 말 걸고 이제 좀 북돋아주고 싶은 거죠. 챙겨줘요. 예. 그래서 마음은 너무 좋으나 좀 쉬고 싶다.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친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네. 저는 그 집 떠나서 힘들었던 경험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오늘 주제가 집 떠나면 고생인가인데 뭔가 약간 포커스가 해외로 지금 어떤 걸 보니까 맞아요. 초점이 잡힌 것 같아서 저도 좀 얘기를 하자면 좀 약간 해외에 나가면 기본적으로 낯선 곳이니까 약간의 두려움과 고생이 베이스로 깔려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되게 상대적이다라고 느꼈던 에피소드가 있어서 좀 공유를 해드리자면 저는 제가 작년에 호주 여행을 좀 장기로 한 달 살이로 이렇게 혼자서 다녀왔었는데 그때 제가 밤 늦게 어디 펍 같은 데서 술을 마시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되게 그냥 완전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가 겨우 다니고 가장 큰 이슈는 제가 휴대폰이 배터리가 간당간당한 거예요. 멀리 나왔는데. 근데 이게 뭐 제가 만약에 지내던 숙소가 어디 시티 근처에 있어서 내가 길도 알고 뭐 이런 상태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홈스테이를 했었어서 그냥 완전 주택 단지 안에 깊숙이 있는 곳이어서 여기서 길 잃으면 진짜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술도 마셨고 밤 늦었고 막 이러니까 막 잠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버스에서. 근데 배터리는 막 1, 2%막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막 버스에서 졸다가 하나 남았네, 2개 남았네 뭐 이러면서 보고 가다가 어떻게 해서 결국은 이제 집에 잘 도착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 막 걸어가는 길이 사실 한국이어도 위험하지만 호주고 완전 그냥 뭐 시티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 시골길 같은 그런 주택가였는데 거기를 이제 제가 걸어갔는데 잘하면 나 오늘 연사체로 발견했다. 이런 마음으로 갔었어서 근데 그때 약간 거기서 호주지만 내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아 여기가 나의 바운더리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꼭 해외라고 해서 꼭 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약간 상대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서 해외를 나간다라고 하면 집 떠나면 개고생이지만 호주 안에서도 제가 홈스테이를 벗어났더니 개고생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나름 상대적인 경험을 좀 해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행 얘기하셨고 두 분은 이제 학교를 그쪽으로 다니신 걸 얘기하니까 같은 경험을 또 하라고 하면은 뭐 살짝 귀찮음은 있겠지만 두려움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다른 데 갔을 때 항상 국왕이 명관이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예를 들어 두 분이 이제 중국에 갔었는데 이번엔 중국이 아니라 일본에 갔는데 또 다른 경험일 수도 있잖아. 아, 중국이 좋았지. 약간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들이 쌓여 나가면은 확실히 그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나 범위가 좀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근데 그거 관련해서 방금 얘기했던 에피소드에 좀 살을 붙이고 싶은데
진짜 다행이었던 게 제가 집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의 한 50% 이상을 차지했던 게 제가 그 홈스테이 근처를 한번 산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이 집이 나오는구나 정도를 길눈이 안 밝은데도 한 번은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 여기 가면 집이 거의 다 보인다 이걸 그 새벽에 이제 약간 눈치를 채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한 번도 안 가봤으면 진짜 경찰을 불렀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한번 가봤다 보니까 나름대로 낯선 길이지만 그래도 좀 찾아갈 수 있는 뭔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뭔가 안전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진짜 위기의 상황에서도 좀 빛을 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근데 그런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가냐면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학교라고 이거 집 자체를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뭐 집이 이제 우리 해외로 많이 얘기했으니까 한국이 우리의 집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집 완전 이제 물성적인 집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학생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집이 학교인 거잖아요. 각자의 대학인 거잖아요. 우리는 맞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하면 왜냐면 오랜 기간 시간을 쓰고 있는 곳이고 학교만큼은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범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학교 주변과 학교는. 그럼 그렇다고 하면 학교를 이제 떠난다는 거는 졸업을 한다는 의미인 거고 졸업을 하고 떠났을 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떠났을 때 그게 이제 집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사회로 나아가는 거는 이제 여행이나 아니면은 교환학생을 갔던 경험 같은 게 되는 거인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세 분은 이제 졸업도 멀진 않은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런 사회로 간다는 게 여행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은 두려운 아직은 아니면 경험해보지 않은 바운더리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전 지금만큼의 자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빨리 뜨고는 싶거든요. 학교를요? 네, 빨리 벗어는 나고 싶은데 이제 좀 너무 약간 질린다고 해야 하나? 근데 이제 또 막상 떠나려자니 뭔가 길을 잃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네, 아직은 두려운데 근데 빨리 벗어는 나고 싶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여행 갔을 때 길 잃는 것도 즐겁다고 하셨어요. 네. 동료가 있어요. 동료가 있어요. 네. 우리 다 동료죠. 동료. 그러면 삶을 근데 여행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문제는 모두가 자기 갈 길을 모르잖아요. 아 목적지가 없어서 문제인 건가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약간 무거워진 것 같은데 저만 맞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학교 얘기 해보시겠어요? 떠나시면 저도 어쩔 것 연정이랑 같은 어떠세요? 빨리 떠나서 돈도 벌고 경제 생활 하고 싶기도 한데 네. 잘 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면서 아직은 좀 최대한 늦게 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뭔가 아직 학생 신분이 학생이니까 그냥 네. 뭔가 뭐 잘못해도 학생이니까 이렇게 넘길 수 있고 그냥 그렇게 큰 책임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아직 그냥 학생이니까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만약 이제 학교라는 거 다음엔 보통 이제 취직이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근데 취직을 하면 뭔가 잘못하면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좀 뭔가 무거워지는 느낌이라서 아직 그 취직이라는 게 저한테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디로 이제 거치를 잡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확실히 생기다 보니까 이제 집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집이란 공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름의 정의 내리신 거예요? 뭐 지금까지의 정의를 저는 몰랐는데 저는 집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집이 일단 넓어야 돼요.
오, 쉽지 않은데요. 오, 세게 가시는데요. 나 서울 안 될 거고 제끼고 뭐가 다 있어서 이제 그리고 저 몰랐는데 햇빛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채광이 사람을 살리는 거. 네. 아니 제 친구는 공감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데도 다 가리고 사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느낀 거는 주방이 넓어야 된다. 막 그런 파이팅. 것들. 그리고 되게 전 한적한 게 좋더라고요. 번잡한 것보다. 딱 정해졌네요. 일단 서울은 아니에요. 서울은 한적하지도 않을 뿐더러 큰 주방과 큰 집은 채광도 들어야 되고. 예, 돈을 아무리 줘도 사실 서울에서는 원하는 거를 찾을 수는 없을. 예. 진짜 잘 된다. 네. 뭐 오히려 이렇게 재택을 할 수 있고 이런 직장이나 그런 쪽으로 좀 찾아봐도 좋겠네요. 네.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집 저도 근데 뭐 그쵸. 좋죠. 집 좋으면 좋죠. 예. 그 세 분 다 어쨌든 여기 시옷 들어와서 경험한 거는 창업의 경험이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저 오늘도 이제 대학교를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교수님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학생분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다 얘기해요. 그 창업을 하면 창업 경험을 해보면은 일단은 웬만한 사회에서 하는 건 다 해보는 거 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반은 맞고 또 이제 반은 고려해볼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웬만한 거는 다 해보셨을 거예요, 세 분은. 그래서 그것보다 어려운 거가 있으면은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약간 위험한 상황인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운 거는 헤쳐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위험한 거는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걸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뭐 취업을 하시든 창업을 하시든 뭘 하셔도 좋은데 그런 관점으로 이제 그걸 나침반 삼아서 해보시면은 생각보다는 네, 막 두렵고 어렵고 무서운 일은 아닐 수 있는 거 사회 졸업하고 나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 제가 미팅 때문에 제가 옛날에 다녔던 학교를 이제 잠깐 갔다 왔거든요 오늘. 근데 가서 보니까 제가 했던 고민을 후배들도 몇 명 만났는데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그렇게 잘못 얘기하면 꼰대가 되는 건데 예, 어쨌든 세 분은 다 이제 말랑말랑한 상태인 거고 지금은. 그래서 내가 이 말랑말랑한 걸 어떻게 뭘 만들어 보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건데 그걸 한번 만들어 보긴 했어요. 시옷을 통해서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고 나름 적용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경험을 이제 여러분들의 재산 삼아서 좀 해보시면은 집도 좀 큰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하여튼 나가면 고생이긴 한데요. 안 나가도 고생이에요. 네. 왜냐면 동의 안 하실 수도. 지금 안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나이 한번 차보십시오. 집에서 안 나가면 고생이 됩니다. 아. 네, 시간은 흐르고요. 그게 바뀔 수 있다는 거, 바뀔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빨리 나가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했던 거는 마무리를 슬슬 해야 돼가지고 제가 갑자기 주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마무리 마무리 멘트를. 깜짝 놀랐네요. 항상 요 포인트가 있어요. 아, 그 그렇구나. 나중에 이렇게 띄워주시면 안 돼요. 훈화 말씀 죄송합니다. 원진님 싫어하고 계세요 지금. 분보채로 느낌 살려서 부탁드립니다. 기영기사 하는 거. 네. 뭐 마무리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네, 그러려고 했는데 네. 떠나면 고생인가에 대한 사실 답은 뭐 모르는 거죠. 네. 고생일 때도 있고 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대화해 봤던 거 어떠셨는지 얘기하면서 저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3J 연정님 그리고 서정님, 영현님과 집 떠나면 고생인가를 주제로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세 분 오늘 이도저도에서의 대화 어떠셨나요? 일단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일단 최근에 했던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었고 네.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본 건 또 처음이라 가지고 네,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영현님. 네? 긴장하고 계시네요. 아, 깜짝이야. 네, 저도 뭔가 예전 기억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하면서 얘기해 보는 게 너무 재밌었고 제가 또 언제 집 떠나면 고생일까를 이렇게 고민을 해보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서정님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처음에 긴장돼서 막 걱정도 했는데 얘기해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 말고 나랑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 여러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영님은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야기를 해보니까 집은 뭔가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안전지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익숙하기도 하고 따뜻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러한 안전함과 안전지대와 뭔가 익숙함을 넓히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또 어딘가의 두려움을 또 깨고 나가서 바운더리를 넓혀내야 또 얘기하셨던 것처럼 넓은 집 네, 그러한 바운더리가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고민들도 갑자기 이야기하다 보니까 들어가지고 네, 세 분은 넓은 곳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회장님은요? 네, 제 그 소감을 좀 공유를 해보자면 뭔가 에피소드를 되게 풀 게 많은 주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집 나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독립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뭐 같이 부모님이랑 또는 가족들이랑 살다가 나 혼자 사는 그런 독립을 말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해외 나가는 걸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 카테고리가 좀 많이 나눠질 수 있는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 뭐 기회가 된다면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딥하게 나눠봐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저도 뭔가 집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독립에 대해서 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뭔가 이 주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아서 앞으로도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얘기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분의 그러니까 세 분의 좀 오늘 되게 유쾌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들으면서 좀 재밌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있어요 세 분. 그 저희 네. 그 뭐죠? 연극 얘기도 했었고 아, 궁금하죠 그때. 네, 뭔지 몰라요. 다음에 한번 뭐죠? 들어볼게요. 토익을 선택할 것인가 연극을 선택할 것인가 뭐 연극. 연극. 예. 아, 연극. 그냥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아,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된대요. 네. 아 논문도 있었어요. 네, 논문 그러니까 너무 쓰기. 논문을 쓰기 네. 연극을 이제 하기 그리고 그 토익을. 토익을 뭐 몇 점 이상 네. 내기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뭐 제 상황에 맞는 걸 하지 않을까요? 상황. 지금이라면 세 개 중에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약간 토익은 필요해서 따야 되는 거고, 뭐 논문은 졸업해야 돼서 써야 되는 거고. 세 개 중에 끌리는 게 뭐예요? 끌리는 거야? 그래 선택해야 해내야 이 방에서 나갈 수 있어요. 토익 딸게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맥락이 하나도 안 좋으면서 갑자기 연극은 뭘 네. 아니 연극 하겠다고 하면 왠지 다음 컨텐츠가 될까 봐. 인상 깊어가지고 연극. 네, 그 연극으로 좋은데요? 네, 공통점이 있었었어요 저희가. 그쵸? 맞죠? 그거 왜 이렇게 저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졸업할 때 연극을 해야 하는 옵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어릴 때 그럴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럴 연극이요? 예. 이극 저극 가나요? 예. 그래서 은지님 뭐였죠? 뭐가 있었는데 은지님 나 없었어요. 지금 카메라 밖에 있는 사람도 소환해가지고. 네. 은지님도 뭐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공감을 막 했지 않나요? 아니라고 하십니다. 해보고 싶다고 하셨나? 지금 카메라 뒤에서 이러고.
걸려들지 않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로징을 해봅시다. 네네네. 저 그리고 소감 하나 더 남기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약간 목감기에서 음. 회복하고 있는 단계인데 음. 약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계속 잔기침을 오늘 하루 종일 했었어가지고 네. 나름 잘 버틴 것 같아요. 음. 휴!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렇게 이도저도 시즌 1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도저도에 나와서 저희와 대화를 나눠준 시옷 3기 참가팀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셨던 청취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는 조만간 재밌는 에피소드로 찾아오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제가 나올지 다 같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각자만의 길을 걷고 있는 다양한 청년들이 저희 이도저도를 통해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3J 팀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휴식기 이후에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네. 뭐를 시키셨는데 타이밍을 제가 몰라가지고. 돌아올 거니까요. 이도저도 시즌 2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건 제가 다 요청을 드릴 건데요. 제가 조금만 하면 여러분들 기다려를 같이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조금만 기다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